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약간 보합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달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GDP라든지 기업 실적 등이 한 7월 말쯤부터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미팅이 7월 14일에서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6월 CPI가 이번 달 초에 또 발표될 예정이라서 이러한 모든 그런 일정들이 또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대한 ETF 전환 요청이 거절됐다는 뉴스가 좀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뉴스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입니다. 일단 이 경제적 이유 또는 시장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것은 전부 다 선물 기반이고 현물 기반 ETF는 승인되어 있지가 않죠. 현물 기반 ETF의 승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물 기반 ETF가 승인이 돼야지 제도권에 있는 그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물 기반 ETF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꼭 비트코인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모든 ETF에 적용이 되는 건데, 선물 기반 ETF는 기본적으로 롤오버 커스트라는 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롤오버 커스트는 뭐냐면은 그 기반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는 항상 만기가 오죠. 그래서 만기가 올 때마다 만기가 오지 않은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거래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는 ETF의 순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돼서 ETF의 본연인 역할인 기초자산 가격을 추적한다는 그 목적이 점점 달성하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산 가격과 ETF의 가격에 점점 벌어지게 되는 괴리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업계에서는 트래킹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래킹 에러가 선물 기반 ETF인 경우에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현물 기반 ETF는 선물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롤오버 커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의 원래 목적인 기초자산 가격을 트래킹한다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장기적인 자금들이 ETF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이 전환하고자 했던 GBTC라는 상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GBTC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심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GBTC는 2% 모자른 ETF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GBTC가 만들어진 이유는 ETF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퍼블릭 키라든지 프라이빗 키라든지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을 다룰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야지만 제도권 자금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일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할 수 있는 ETF나 ETF와 유사한 상품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냥 기존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권 자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ETF와 같은 상품이 절실한 거죠. 2013년부터 ETF 승인 요청이 SEC에 의해서 계속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약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ETF와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도 ETF가 아닌 상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GBTC라는 상품은 작동하는 방식이,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현물 시장에서 사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에 대한 증표로 GBTC 주식을 주는 겁니다. GBTC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레이스케일에 가져와서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ETF랑 상당히 다른 구조인 거죠. 그 결과 이제 GBTC의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과 많이 차이가 벌어져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제가 GBTC를 처음 발견했을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침체기였기 때문에 GBTC가 순자산 가치 NAV 대비 디스카운트에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광풍장이 오면서부터 프리미엄이 끼기 시작하면서, 특히 2020년 들어서서는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30-40%까지 늘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또다시 비트코인 침체기가 오면서, 그리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는 NAV 대비 한 30%가 넘는 디스카운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GBTC와 비트코인 현물과의 상환
상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NAV 대비 프리미엄에 거래됐다가 디스카운트에 거래됐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사실 투자자 보호 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본연의 가치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자산 가격을 가져야 되는 상품이 다르게 거래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TF 전환 승인을 요청을 한 거고요. 이에 대한 SEC의 승인 여부 최종일이 7월 6일이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앞서서 거절이라는 형태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레이스케일의 요청이 승인이 됐다면은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절이 돼서 현실화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가상자산 업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까요? 존재 가치는 일종의 민주화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많은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권력기관들이 의도해서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과실이나 아니면 횡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이 아니면 사회가 많은 공익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대중들한테 되돌리자는 목적이 가상자산 업계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이제 권력에 대한 이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이 권력기관들이 쉽사리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물론 이러한 충돌들은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풀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트렌드가 최근에 조금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코인센터라는 미국의 연구소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 재무부하고 국세청이죠. IRS를 대상으로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가을쯤에 한참 화두가 되었던 미국의 인프라 법안의 내용에 관한 거였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10,000불 이상의 가상자산을 받는 사람들은 가상자산을 보내온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적 소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 요청이 거절이 되면서 그레이스케일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EC의 거절이 발표된 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봤을 때 기존 권력기관과의 충돌 그리고 법적 투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주 나왔던 GBTC 관련 뉴스가 좀 상당히 의미 있었던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적 소송이 어떤 결과가 이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실을 보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레이스케일 또한 이제 많은 자본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투여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이 소송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용을 한 변호사가 엄청난 분입니다. 도나우드 베릴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사법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사법부에서는 한 4번째 정도로 높은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송무차관 이 정도의 급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분을 이제 변호사로 채용을 해서 이번 소송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소송을 일으키는 명분은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APA, 또 하나는 1934년 증권법에 의거해서라고 합니다. APA는 뭐냐면은 이제 Administrative Procedure Act라는 행정기관이 행정 절차를 적용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법안인 거고요. 1934년 증권법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명시되어 있는 법안인 거죠. 그래서 이 2개의 법안을 SEC가 위반을 했다라는 명분으로 소송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APA의 근거는 뭐냐면은 SEC가 선물 기반 ETF는 승인을 하면서도 현물 기반 ETF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과정이 공정치 못하다는 거죠. 현물 기반 ETF를 거절을 하면서 SEC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 가격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물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이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든지 충분한 유동성이 거래소에 제공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러한 이유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은 선물 기반 ETF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선물 계약이라는 게 현물 시장의 가격과 비교를 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의 가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선물 가격조차도 현물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SEC가 판단을 했다면은 똑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물 기반 ETF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GBTC가 ETF로 전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큰 가격 괴리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은 상품이 크게 다른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장에 기반해서 이제 소송을 일으킬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SEC의 이 행정 절차가 논리에 입각하거나 페어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를 승인을 안 했다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선물 기반 ETF는 승인을 하면서 현물은 못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도 현물 없이는 작동을 못하고 공정함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CME만 유독 공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현물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SEC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SEC 의장 중 한 분인 헤스터 퍼스 같은 분은 ETF 승인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자체적으로 SEC를 비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SEC의 이러한 행보는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크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상황은 사회 공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 상황은 좀 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상황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2022년 내에 판결이 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측을 했던 현물 기반 ETF 승인은 2022년에는 일어나지 않고 2023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그 예측은 뭐 제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예측이 맞았다는 면에서는 뭐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좀 뭔가 호재가 또 내년으로 미루어진다는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복잡한 마음을 담으면서 이번 영상 마칠까 합니다. 바이바이.